주변 곳곳에서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말 많이 하죠. 그런데 노인의 몸에 젊은이의 피를 많이 수혈하면 정말로 몸이 젊어질까요? 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이야기에서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은 불로불사의 꿈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고작 100년 남짓이라는 수명 속에 갇혀 사는 인간이기에 누군가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상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진으로 통일한 중국의 역사인물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인 진시황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그가 병적으로 불로불사에 집착했다는 사실 또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진시황의 불로불사에 관한 동경은 천하를 손에 넣은 사람일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젊음 그리고 목숨을 잃는 고통을 드러내는 적나라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첨예한 수준으로 발달한 오늘날에 진시황이 살았다면 그의 젊음과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오늘날의 우리들은 의과학 그리고 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달 덕분에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로불사의 영약은 꿈만 같은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대상이나 물질을 우리는 젊음의 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회사와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될 때 우린 이것을 젊은 피가 수혈되었다 라고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혈이라는 방법이 인류에게 도입되었을 때 바로 이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이 인간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북한의 김일성이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피를 수혈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 회당 하나 약 900만 원 정도로 16살에서 25살 사이의 사람들에게서 채취한 혈장을 수혈하는 미국의 한 바이오테크 업체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정말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으로 인간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젊음의 샘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지도 모르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는 젊은 쥐와 늙은 쥐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먼저 젊은 쥐와 늙은 쥐 사이에 서로의 혈액이 자연스럽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통한 결합을 진행합니다. 수술이 잘 완료되면 늙은 쥐는 자연스럽게 젊은 쥐의 피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마리의 쥐의 신체에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이 실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실험에서 놀랍게도 늙은 쥐의 연골과 같은 본래라면 해당 연령의 재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재생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같은 주제의 논문이 2005년도에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공개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토마스 란도 연구팀은 젊은 쥐의 피가 늙은 쥐의 간과 골격을 재생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늙은 쥐의 피를 수혈한 젊은 쥐에게서 줄기세포와 근육의 생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 출간되면서 과학자들은 혈액 속의 특정한 어떤 단백질이 젊음에 관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물질의 후보가 무엇인지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학술지 셀에서 해당 물질의 후보로서 GDF11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들은 근육을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 GDF11이 젊음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고 나이가 들면서 해당 단백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 단백질을 젊은 피의 효능의 비밀로 꼽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곧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2014년 셀 메타볼리즘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GDF11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며 심지어 이 단백질은 근육의 재생성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연구진들의 발표된 연구는 다른 곳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죠. 이어 2016년에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된 논문에서 GDF11은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물질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었고, 오히려 이 물질이 증가하면 고밀도가 감소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젊은 피 수혈과 젊음의 셈과의 관계에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젊은 피의 수혈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FDA에 따르면 수혈이 노화를 포함한 알츠하이머, 파킨슨, 심장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등의 고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젊은 사람들의 혈장을 구입하고 주입하는 것은 입증된 임상적 이득이 없을 뿐더러 어떠한 혈장 제품일지라도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젊음의 셈의 후보가 젊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늙은 쥐에게 젊은 쥐의 피를 수혈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혈장을 희석한 뒤 노후화된 몇 가지 단백질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젊은 쥐의 혈장을 이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몇 가지 실험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혈액 내에 혈장을 분리한 뒤 대상에게 유해한 병적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혈청을 다시 대상의 혈액으로 주입하는 기술을 혈장 분리 교환술이라고 합니다. 만약 새롭게 등장한 늙은 쥐 실험에서의 결과처럼 혈장을 청소해주고 필요한 몇 가지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불로불사는 아닐지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서 더 없는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